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기다리던 뉴스가 딱 떴습니다. 요거 서울집값 16주 연속 오르막길 됐고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다. 그리고 요게 한국부동산원 자료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 요새 무슨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 기간에 말씀드리면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거에 되게 열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산을 잃으면 지금 여전히 전 그 힘든 마인드가 제 안에 남아 있는데 이게 노동소득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일하는 어떤 능률과 어떤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감당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우울증을 알아봤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각자 개인차는 있지만 얼마나 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주변에서 이해를 못 해줘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고 제 투자 얘기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보시면요. 한국부동산원이에요. 여러분 요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봐요. 한국부동산원 자료 저 잘 안 써요, 아직.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 주관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게 개인이 이 국가 공인기관이거든요. 부동산원 자료 가지고 공식 자료가 다 나가요. 이게 세계로 나갑니다.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자료이기 때문에 저 개인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설령 제 생각은 이래요. 설령 제가 맞고 여기가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정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를 봐야 되는지도 저는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원 자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기사 쓰고 뉴스 나오고 그리고 뭐 해외에도 뉴스가 나가고 미국 사람이 한국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뭐 보시겠어요? 제 유튜브 보시겠어요? 신문 보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만든 어떤 언론 매체나 신문 기사 본다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부동산원은 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다 틀리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한국 부동산원은 지금 뜯어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체 있죠? 통계 모체 수가 되게 적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송파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극단적인 예요.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송파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잠실 엘스 갖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잠실 엘스가 많이 떨어지면 송파구가 폭락한 거예요. 잠실 엘스가 올라가면은 송파구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사가 나와도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주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아파트를 하는데 그냥 생소한 거 할게요. 보람 아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람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보람 아파트가 직거래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폭락했어요. 그럼 노원구 전체가 폭락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한국 부동산원이. 그래서 평평하게 펴놓고 제일 많은 단지를 아우를 수 있는 거는 KB예요. 그래서 저는 KB를 써요. 왜냐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에서 쓰는 이 모체, 이 대표적인 아파트는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레미안데치 팰리스나 아크로 리버파크 가지고 있는 분이 소수인 건 맞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를 최대한 비슷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는 데는 한국 부동산원이 아니라 KB예요. 한국 부동산은 여러분 지금 16주 연속 서울 집값이 16주 연속 올랐대요. 여러분 집값 16주 연속 올랐어요? 서울 집값 오르면 경기도도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집값 16주 연속 안 올랐죠? 이렇다니까요. KB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차라리 이게 비슷하시죠? 그러면 이게 엉터리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서울 집값이 16주 연속 오르막길 이건 뭔 뜻이냐면 한국 부동산원에서 얘네가 모체로 잡는 대표적인 단지, 굵직한 대형 단지 몇몇 곳이 16주 연속 올랐다는 거예요. 헬리오시티, 엘리트레파, 강남 쪽에서도 좀 굵직한 단지들, 그러니까 약간 개포동이나 이론동보다는 좀 더 메인, 뭐 강남 아니면 또 서초 아니면 강동구도 대표적인 아파트들, 송파구도 마찬가지 뭐 이런 데를 이 한국 부동산원이 꼽았던 주요 단지들이 16주 연속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거기 단지를 다루면 상승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가 아닌 단지를 다루면은 하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인 거예요, 한동안.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전체를 놓고 평가하면 제가 평가를 딱 때리면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거래량도 형편없고 시세 움직임도 형편없고 금리도 높고 세금도 높고 다양한 계층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다 막아놨고 신축 공급도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맨날 기사 보면 뭐 허가 났다 뭐 간소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거 완전 개뿔이고요. 나가보시면 지금 정비사업장이 옛날처럼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건설사를 다 죽여놨는데 누가 그걸 때려짓습니까? 시행사도 그걸 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조합이 옛날의 조합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다.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지금 시장이 해석이 가능해요. 제 얘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유튜버 중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얘기 듣고 현장 나가서 검증하면 검증 거꾸로 되거나 완전 헛소리거나 거짓말인 거 지금 되게 많아요. 제 얘기요? 해보세요. 가능하면 해주세요. 제 말 틀린 말 없으니까. 대표 단지가 올랐어요. 여러분이 집을 사러 딱 나갔어요. 여러분이 송파구에 집을 사러 딱 나가셨는데 엘리트레파 그러니까 막 정고점 대비 5억씩 올랐거든요. 18억 중반에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23억에도 못 사요. 죄송한데 24억 이렇게 줘야 돼요.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5억이 넘게 올랐어요. 진짜입니다. 이것도 확인 다 하셔도 좋아요. 그럼 내가 잠실에 아파트 사러 갔는데 5억이 올랐는데 송파구를 다 둘러보니까 옛날에 잠실이랑 같이 움직이던 단지가 1억밖에 안 오른 거예요. 망설여지죠. 왜냐면 나중에 이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해보거나 경험이 있으면은 나중에 얘네가 결국 잠실이랑 따라 올라간다는 걸 다 알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참 재밌게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실을 사는 게 아니라 인근 단지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잠실만 계속 올라가고 송파구의 나머지 단지는 안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판교가 계속 올라요, 여러분. 판교는 계속 올라가는데 분당은 안 올라간다? 분당은 계속 올라가는데 성남은 하나도 안 올라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수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기흥구는 안 올라간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아예. 시간 차일 뿐이에요. 이래서 부동산은 시간의 힘인데 그러면 한국 부동산원이 모채수가 워낙 적으면은 얘네가 계속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확장성이 주변으로 퍼지겠어요? 주변으로 퍼지죠. 여기 주요 단지를 사는 게 아니라 인근 단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덜 팔리죠. 당연히 상승폭은 하락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 투자자들이 광기에 어려서 미친 듯이 사면은 단지가 끝도 없이 올라요. 버블이 낄 때까지 오르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취득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거의 실수요가 삽니다.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어서 어느 정도 팔렸으면 더 이상 안 사고 다른 단지를 사요. 이게 실수요자의 특징이에요. 왜냐? 내가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단지로 가겠죠. 너 그 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KB. KB 시세가 얼마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 왜 그러냐? 최대한 많은 단지가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처음에 팔리기 시작할 때는 하락으로 잡히죠. 거래가 너무 없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이 아파트가 5억까지 팔렸다가 5억으로 팔렸는데 호가가 3억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5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실제로 호가가 3억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안 팔려. 그럼 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원 기준으로 하락하고 싶어도 하락을 못해요.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3억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4억으로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팔렸어요. 그럼 5억까지 실거래가가 잡혀서 통계가 잡혔던 단지가 3억까지 내려갔다가 4억으로 올라가면은 4억에 딱 팔리면 데이터는 어떻게 잡혀요? 하락으로 잡히죠. 그 시간이 올해 상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회복했다. 회복하고 있다. 지옥은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동안 통계 읽을 때 여러분 KB랑 뭐 114랑 한국부동산이랑 이거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장 보는 게 속편한 게 거래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하고 있다, 지금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킨 게 아니고요. 요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올 것 같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디를 보고 다니고 어디를 투자하고 다니느냐? 여러분 되게 쉬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 부동산이 더블 딥으로 간다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요 단지에서 인근 단지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퍼지고 퍼지다 보면 어디까지 퍼지냐면 물론 이건 전세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요. 빌라까지 퍼집니다. 그럼 저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사실 상가주택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행도 하고 있어요. 이걸 짓고 있잖아요. 저는 빌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행동으로 옮기죠, 당연히. 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만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변화가 좀 빨라요, 빌라 시장이 지금 그리고 다니세요, 몇몇 분들이. 그래서 빌라 시장 하세요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일반적인 영상에서 위험하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러고 다닌다고요, 저는 그러고 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역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랑 좀 다른 지역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힘든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그런 힘든 지역들을 저는 주로 다니고, 여러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물론 제가 봤을 땐 좋은 기회지만 저는 또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그냥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를 좀 다닙니다. 거기를 실제로 이렇게. 이제 청약시장도 저한테는 재미가 없겠죠. 사람이 너무 많고 이미 좋아졌잖아요. 전 그런 데 말고요. 저는 사람이 몰리면 나중에 빠져나갈 때 붐벼요. 여러분 집에 갈 때 퇴근길 붐비는 것처럼, 지하철 입구에 사람 붐비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 보는 곳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공유를 드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는 게 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